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10번째 방송은 성탄절과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분위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산타 모자를 쓰고 시민경찰 TV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신앙송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그리운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편지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이나 우체통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과 SNS, 문자로 대신하고 있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마운 분, 그리운 사람, 친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는 못 보내드려도 문자나 톡이라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소환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치원 시인의 행복이란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다음은 두 번째 방송 순서입니다. 하디씨 브리핑 코너가 되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SNS를 통해 아동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6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20분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딸이 집을 나섰는데 등교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성 2명과 함께 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집을 나선 지 11시간 만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은 2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그 오피스텔 안에 있는 그 보일러실에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감금을 당했는지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0월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시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구 사이인 20대 두 남성은 성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성폭력 피해자 안전지대를 알아보기 위해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천혜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경찰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를 방문해서 천혜리 소장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어떻게 잘 계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이제 그 남양주에서 여청과장 2년 하고 동두천 경찰서에서 또 이제 경무과장으로 2년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퇴임한 지가 벌써 또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예, 됐네요. 예, 3년 만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천혜리 소장님에 대한 그런 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상담심리학 석사를 이제 취득하시고 또 대한신학대학원에서 상담치료학을 전공해서 또 철학 박사 학위를 또 이제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과 인권상담사로 또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천혜리 소장님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장님께서 우리 그 시민경찰TV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의 천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가정과 성상담도에서 이제 그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을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성폭력 상담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성폭력 상담소는 그 위기 상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뭐 병원 연계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수사 지원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변호사 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오갈 곳이 없는 분들한테는 쉼터 연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성폭력 그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이제 전화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디 이제 경찰 쪽이라든지 네네. 또 다른 상담소에서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경찰하고 많이 연계가 돼서 경찰 오죠. 쪽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경찰에다 연계하는 네.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진짜 아. 상담이 필요한 분들 이제 수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경찰로 해서 그렇죠. 연결을 해드리고 예, 예. 또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피해가 또 발생했으니까 상담을 그렇죠. 또 이제 의뢰 네. 또 하겠군요. 왜냐면 이제 상담사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병원 연계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돈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병원 연계를 저희 상담소에서 할 경우에는 또 무료로 다 이제 그 가능합니다. 연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도 상담소를 연계하는 편이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지원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정부라든지 기관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러면 꼭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한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 상담소에서 연계가 됐을 이제 경찰에 가기 전이라면 네. 저희가 수사할 때 동행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 받고 경찰서로 이동할 때도 그렇죠. 같이 동행해서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호사 연계.
변호사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렇죠. 자문을 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 자문하는 변호사분들이 또 여러 이쪽에 돼 명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피해자 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변호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솔직히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리 성폭력 그 피해자분들의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전지대 역할을 하면서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보호도 해주고 그렇죠. 또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또 심리적 지원까지 그렇죠. 이렇게 가능한 곳이네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엊그제 그 하디 씨의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오기 네. 전에. 근데 보면은 그 엊그제 그 20대 남성 두 명이 그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그 미성년자를 그 서울의 한 그 오피스텔로 이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성폭행한 사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성인들에 의한 그런 성폭행 사건이 우리 상담소 입장에서 보면은 자주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요즘에 그 이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예. 성폭력 사건에서 그 SNS 그러니까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외부에서 노출되더라고요.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게 더 많아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 또 학교 같은 경우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렇죠. 머무르면서 그런 어떤 앱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사귐의 어떤 그런 앱 같은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연결돼서 이런 취약한 어떤 미성년자들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꼬임에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많이 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50대, 60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SNS 상에 이제 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아까 미성년자가 됐던 성인이 됐던 어떤 성폭행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그렇죠.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라고 글씨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구분이 없이 요즘에 모든 연령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SNS 상을 통해서 어떤 성인들의 어떤 미성년자 이렇게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인과 성인 간의 어떤 성폭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하는 어떤 대책은 뭐 혹시 있나요? 그런 거요? 대책은 사실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의무교육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방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예방 교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네. 외국에서 이미 다 시행이 됐던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방 교육에서 정말 알려줘야 될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임신이라든가 피임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 같은 경우에는 그 SNS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 그냥 성폭력 예방 교육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런 거 없이 왜냐면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 성장 발달 과정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발달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사례 그렇죠. 위주로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렇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는 이제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이게 지금 현실은.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이대 연령에 따라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요즘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간다면 가장 갔을 때 알고 싶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임신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것을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맞춘 어떤 그 생애 발달에 따른 그런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령대라든지 예, 이게 이제 뭐 중고등학교의 어떤 그렇죠. 그런 어떤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교육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정서가 다른데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주입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좀 이제 그게 어떤 교육의 효과는 좀 예.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신을 네. 임신해서 모르면 이제 임신한 그것을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막 우유를 먹여야 되고 하는 것을 그게 프로그램화가 그게 이제 돼가지고 출산했을 예.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임신하고 싶지 않아. 그거 이제 과정을 보니까 이제 미혼모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보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뭘 하지 말라고만 했지 실제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게 좀 그게 좀 지금 아쉽다라는 이제 생각이 교육 현장에 듭니다. 이제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고 교육 과정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좀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 아동 청소년기 그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에 좀 터부시되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근친에 의한 성폭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이제 통계로 봤을 때 네. 보통의 그 성폭력 사건에서 15% 정도를 그래요? 근친 성폭력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근친 성폭력의 특성이 밝혀지는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이제 이 경찰 이렇게 현직에 있으면서 또 여성 청소년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친에 의한 어떤 성폭행이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서 신고된 사례는 꽤 많이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그 근친에 의한 어떤 성폭력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또 이제 사회 문제고 또 어떤 가정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은 이 거기에서 이제 성폭력을 이제 아빠한테 당했다든지 어떤 근친 이렇게 당했을 경우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 피해자들은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가요? 박사 논문 네. 제목에서 보시면 제가 네. 이제 심리 경험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리고 적응에 관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적응해 예, 나가는 예. 거겠죠. 그냥 살아가면서 그때 상담을 통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혈압약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혈압약을 드시면서 평생을 사시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 성폭력 피해자들도 그 어떤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치, 적응한다고. 적응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복이라고도 쓰지를 않았던 이유가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병이 그랬을 때 완전히 거의 치료가 완치가 이제 됐다라는 완치가 거죠. 돼가지고 다시 정상에 그렇죠, 가까운 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적응이라고 썼던 이유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이들이 받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그런 흠습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아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죠. 예, 피해자들을 우리가 생존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그 표현합니까?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그 악한 상황에서 이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존자라는 또 표현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특히 근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겪는 아픔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PTSD라고 해가지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이제 오면은 그것과 함께 오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영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병증이라고 얘기하죠. 장애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도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좀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예,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적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근친 여기 이제 그 성폭행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 피해자 이제 딸이 그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이루어졌던 겁니까? 혹시 소장님이 그걸 또 이렇게 사건을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상담소에서 그 사건 네, 아, 피해자 지원을 그건 특이한 했습니다. 사례가 되겠네. 네, 그런 건 아마 굉장히 특이한 제가 볼 때는 사례입니다. 그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딸인 피해자가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면 승소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근데 제가 되게 좀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네, 자체가 그 1월 달에 네, 올해 1월 달에요. 작년 1월 달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 피해자가 그 이제 왔었고 일단 17세 때 그 5세 때부터 피해를 당했었고 아, 17세 때 그 자기 친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성폭행, 형사 사건 하나 돼가지고 3천만 원 네, 합의를 한 사건이었어요. 형사사건을 해서 예, 그때 당시 이제 17살 때 이제 그렇죠. 성폭행 당한 것을 이제 엄마를 통해 가지고 네네. 이제 밖으로 드러났네요, 그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엄마하고 음, 아빠는 이혼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고. 이제 아빠가 딸들을 키우고 있고 이제 다른 그 부인이 있었고 그런 예. 상태에서 했던 사건이었고 형사 사건으로 해서 이미 3천만 원 해서 합의가 된 음, 사건이었는데 36살이에요, 지금 그 친구가.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예. 지났네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미 그 굉장히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예. 예. 상황이었고 이제 병원에를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하는 병원을 연계를 시켰고 거기에서 이제 PTSD 하고 계속 지금 그러면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예, 복용하면서 예. 치료를 받고 있네요. 그 당시에 이제 법률적인 그것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미 형사 사건이 17살 때 합의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될 그러니까 좀 거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그 이미 나는 사건이 종결이 예, 예.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20년이 넘은 또 그렇죠. 시점에서 또 다시 그랬는데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지고 예. 본인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상담소에서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예. 하니까 그래서 했던 사건인데 요번에 그 사건이 그 승소해서 3천만 원 다시 민사 사건으로 배상을 하라는 그 판결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그 예외적인 그렇죠. 이런 또 사례라고 보고 사례 그렇게 있습니다. 볼 수 있네요. 예, 예. 왜냐면은 이미 형사사건으로 마무리가 그렇죠, 됐는데 또 그렇죠. 20여 년이 지난 뒤에 또 이제 본인이 치료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는 또 이제 민사로 또 이제 예, 접근을 해서 이렇게 승소를 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건 중에 뭐 이제 그 방송에 나오고 한 사건들이 여러 되는데 예. 그 중에서 그 사건 같은 또 경우에는 특이한 또 굉장히 사례가. 좀 특이하고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이제 그 판사들의 사고도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를 아, 느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보람도 느끼고 또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또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또 이제 그 가해자한테 또 이렇게 네. 청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뉴스가 또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스토킹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을 또 살해하는 또 그런 파렴치범들도 또 있고 이런 흉악범죄가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또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근데 이제 상담 심리 전문가로 이런 좀 현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이 사회에 좀 어지러운 그런 성폭력 그런 상황, 스토킹 뭐 여러 가지 또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상담소를 시작한 게 2002년도였어요. 그럼 2002년, 20년, 예, 20년이죠.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쪽 경기도 북부에서는 최초가 되겠네요. 여기 지금 상담 센터가 오픈된 데가. 거의 그 당시에 거의 그 시기에 많이 생겼죠. 북부 쪽에. 이렇게 이제 북부 쪽에 예.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남양주, 구리 남양주, 가평 통틀어서 저희 이제 상담소가 지원받고 있는 상담소 저희가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스토킹이라든가 SNS 상에서 네, 벌어지는 그렇죠. 일들이 앱을 이런 통해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성폭력 사건이 뭐 흉악하지 않은 것은 없죠. 그렇죠. 응. 근데 좀 더 흉악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사람들이 대면을 못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만약 혼자 있다 보면은 뭐가 올까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하고 그렇죠. 초조하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불안감이 오죠. 예. 자, 불안감이 오다 보니까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누군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또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예. 요즘에는 그게- 기계를 통해서 예.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된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대면에서 만나는 그 속도하고는 그 속도감 자체가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문자라든지 서로의 어떤 그렇죠. 소통이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렇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불안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제 문자를 그쵸. 주고받고 이제 예. 소통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그렇지, 내 거라는. 내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또 이제. 소유욕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딱 만났을 때 보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그럴 수도 있죠. 많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싫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만남이 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단절되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잡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더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많아진다. 혹시 여성이 이제 안 만나준다고 하면은 그쵸. 거기서 이제 분노가 생겨서 무시당했다라는. 그게 이제 표출돼 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모들까지 살해하고 형제간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심이 더 커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화되는 것들이 지금 더 흉폭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앱 상황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문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났는데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 내가 이제 솔직히 생각했던 그런 분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만두고 싶은데 남자는 그 소통하는 그 과정을 보고 내 거라고 이제 어떤 소유욕에 생겨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어떤 분노심을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흉폭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혼자만의 생각 속에 이제 그러니까 혼자만의 혼자만의 상상 개인이, 속에서 예. 이제 더 분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네. 피해자들이 이제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이걸 네. 신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망설이고 하는데 네. 어떤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떤 그 신고 방법하고 또 상담은 또 어떻게 또 받아야 하는 건지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이제 현직에 근무할 때 보면은 며칠 지난 뒤에 또 신고가 이제 접수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떤 신속하게 처리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가장 좋은 거는 네. 이제 예를 들어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간 예. 사건. 그래서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책에는 72시간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48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예, 신고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상담소를 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편에서는. 피해자 편에서. 왜 피해자 편에서 상담소를 통하는 게 좋으냐면은 상담소를 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어떤 피해 어떤 이렇게 그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사법기관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이제 그쵸. 필요하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경찰에 또 이제 예. 신고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면 이제 상담소로 여기를 연락을 방문해서, 하면은 예. 상담소에서 바로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와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저희는 산부인과 진료를 연계를 해드려요. 그건 왜냐면 산부인과에서
응급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응급 키트를 작성을 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리고 그게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정신과 그 심리 검사라든가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증거가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제 상담소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산부인과라든지 정신과하고도 다 연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일단 응급 키트를 했기 때문에 네. 증거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에다 연결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에다가 연결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해주는 건 뭐냐면 변호사 연결을 해줘요. 아, 이제 경찰에 이렇게 연계하면서 그 그렇죠. 변호사까지도.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경찰에서 국선 변호사를 연결해 네.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상담소를 통해서는 상담소에서 자문하는 변호사를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면 성폭력 위기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그 이제 네.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변호사 연결을 하면은 네. 국선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수사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부터 들어갑니다. 그 변호사가 그러면은 경찰에. 이제 이렇게 출석할 때부터 그렇죠. 이제 변호사가 동행을 하네요. 그렇죠. 저희 상담소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동행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경찰서 쪽으로 바로 와버리면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이제 걸려서 국선 변호 이제 그렇죠. 선호하고 하다 보면은 하는데 여기서는 같이 동행해서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마음도 좀 편안하고 이제. 그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담소를 통하면은 그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경찰에 가서 알려가지고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래도 어떤 아까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또 정신과라든지 또 어떤 변호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임 관계가 거의 여기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담소에서는 기본으로 뭐 하냐면 피해자 편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제대로 받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국선 변호사가 하면 선임계를 또 뭐 그렇죠. 또 하고 이제 하는 시간이 그런 또 것들이 이제 하는데 오히려 상담소를 통하면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 편에서는 편안하게 시간 절약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상담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진행을 하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딱게 네네. 구축이 돼 있네요. 20년이니까.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양주 이렇게 성폭력 상담소는 참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깨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챙겨가지고 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른 성폭력 상담소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까? 뭐 잘 하고 있겠지만 네. 일단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시킨 상태에서 자기 어떤 그런 범죄 피해로 인한 그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산부인과 계통이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서의 그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증 같은 걸 여기서 다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수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상담소를 거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이제 왜냐면 서류들을- 이미 증거들을 다 확보를 확보를 해놓은 해놓은 상태에서 그 피해자를 만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편할 수 그렇죠. 있죠. 경찰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요청과에 있었지만은 경찰관이 직접 또 이제 산부인과로 그렇죠, 또 이제 그렇죠. 피해자를 또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음. 또 이제 하는 그런 것은 또 이제 덜겠네요. 소장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경찰TV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오늘 이제 성폭력 상담소가 하는 일들을 좀 많이 아셨죠? 자,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성폭력 상담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저도 이제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366, 뭐, 111은 대표 전화는 없나요? 그건 좀 보안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58-1366을 쓰고 있거든요. 아, 뒤에는, 네네네. 그러면은 성폭력 상담소가 뒷자리는 다 1366?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지만 아. 거의 그 대부분의 상담소들이 1366을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번호하고 1366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하면 예, 예. 되겠네요. 그래서, 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엔 네. 뭐 031 558-1366이 저희 상담소 번호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데 일산이나 이런 데도 아마도 그 지역 번호하고 1366을 쓰는 상담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소에 어떤 전화번호가 이제 크게 노출 못하는 게 아마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1366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그, 1366으로 예. 하면은 그래서 또 지역을 성폭력 알려주시면 상담소를 예, 또 예. 이제 안내를 요청하면은 그렇죠. 또 자, 우리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셨죠?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정확히 모르시면 국번 없이 그 1366이 여성 긴급 피난 전화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의 전화번호를 이제 알으셔가지고 전화를 네. 드려서 어떤 그런 피해, 그런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우리 그 천혜리 소장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폭력 상담소에서 어떤 하는 일들, 또 앞으로 어떤 미성년자들이라든지 성인들이 그 SNS 어떤 앱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성폭력 사건들, 이런 예방법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성폭력 그 피해자, 또 이제 이 안전지대는 이런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여성들이 어떤 그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렇죠. 또 병원도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지원도 또 가능하고, 여러 가지들, 또 이제 의료 지원 같은 것도 네.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들과 함께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0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